그거보다 제가 더 주목하는 분야? 특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종목명은 안 밝히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시장은 올해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다. 뭐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아무래도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예측을 가져갈 수밖에는 없는데요. 가치주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양극화가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좁혀지는 그런 구간이 한 번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설명드린 건 뭐 이게 계속 그런 장세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된 것 같다. 대중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몰리는데 좀 몰리기 마련입니다. 동네 축구를 생각해 보시면 뭉쳐 찬다 보면 계속 조언하는 게 공에 몰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대중머니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들은 자기 지역을 방어하고 공이 있는 데가 아니라 공이 올 곳으로 가 있잖아요.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것도 잠재 수익률이 낮아지는 데서 잠재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그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잘 나가는 주식들은 스마트 머니가 만들고 그게 이제 다시 매수세를 부르면서 나온 결과물인데 그게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꼭 미래가 아니더라도 뭐 개별 회사의 어떤 숨겨진 내재적인 매력이라든지 혹은 너무 싸다는 이유로 또 그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사오카미라는 그 펀드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띄워놓고 파도가 이 배를 밀어 올려주길 기다리는 곳에 있어야지 그 밀어 올리는 파도의 일부가 되는 거는 저는 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제가 작년 한 해 가장 제가 많이 언론 지상을 통해서 언급한 종목이 아마 현대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작년 초만 해도 현대차에 관심이 없었고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가치주의 좀 전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좀 답답했었죠. 그냥 회사 바뀌고 있고 성장의 동력들을 단기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좀 폄하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무도 현대차가 그냥 저스트 가치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간극에서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그 현대차의 매력을 알아보고 기다렸던 사람도 엄청난 보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가 됐든 뭐 다른 어떤 성장주로 수익을 번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투자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아까 양극화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너무 비싼 주식과 너무 싼 주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싸다라고 하는 정도가 뭐 그냥 애매하게 싼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뭐 PER 3배짜리, 4배짜리, 심지어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PER이 지금 뭐 한 4배? 4배. 예,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3배. 금융주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싼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뭐 KTNG도 지금 배당을 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한 5% 중반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SK가 최근에는 좀 오르긴 했지만 작년 말만 해도 저희가 계산한 NAV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저평가된 대표적인 구은이 우선주입니다. 보통주의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싼 주식들이 워낙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그냥 놔두진 않을 거다. 게다가 지금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유동성이 꼭 성장하되 몰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너무 싸다 싶은 곳에도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싸다는 주식의 매력은 조금만 누가 사도 그리고 조금만 기대치를 비트해도 빨리 올라간다라는 거북이 같지만 사실 거북이도 이렇게 물을 만나면 빨리 헤엄쳐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구간들인데 많이들 이 구간을 경험을 못 해보셔서 좀 염세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많이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가치주도 싼 주식도 웬만한 수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아까 가치주 매니저들이 사임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분들이 몇 년간 모아놓은 가치주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임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들이 매물화돼서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환매를 네. 당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그 주식을 음. 팔아야 되고요. 그런 매물들이 작년에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급을 그렇게 막 체크하고 이런 네네. 편은 아니지만 주식이 너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매물이 정말 심해도 좀 너무 심했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기관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예, 이런 그래서 이유잖아요. 뭐 주식 게시판에 가면은 뭐 매일매일 기관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뭐 짜증난다, 화난다 이제 이런 글들도 좀 볼 수가 네.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매니저 입장에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매물이라고 하는 것도 한참 나올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냥 끝이 있습니다. 네네. 그냥 가진 걸 다 팔면 이제 끝이 나는 네.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작년처럼 뭐 실적도 좋고 그런데 뭐 매물 때문에 못 가고 또 매물이 나올까봐 안 사고 이런 현상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요약을 해보면 극단적인 양극화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역대급의 밸류에이션 가진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꼬였던 수급 해소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투자 아이디어나 종목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올해가 작년이랑 가장 크게 달라진 환경이 펼쳐진다고 본다면 네. 결국은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백신이 보급되면은 좀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심리적인 제약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제 점차 정상적으로 아마 이제 물론 백신이 보급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뭐 하반기다. 네. 이게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물과 뭐 금융시장의 괴리가 왜 이렇게 크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좀 빨리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 기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앞서서 땡겨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추정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무래도 관심을 좀 더 가져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저는 의류주에 관심이 있는데 의류주 전체라기보다는 의류주들 중에서 유독 환경에 잘 적응하고 좀 더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의류회사 몇 개가 좀 눈에 들어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나가질 않으니까 뭐 잠옷만 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외투를 사거나 이제 남들에게 좀 보이고 싶은 그런 옷들의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 축적해왔던 역량들이 좀 발현되는 그런 시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보는 회사들이 의류주 쪽에 있고요. 종목명은 안 밝히시는 건가요? 예. 그거보다 제가 더 주목하는 분야? 특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속된 말로 양빵을 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양빵. 예.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괜찮은. 저희가 좋아하는 꽃놀이패. 꽃놀이패. 네.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예측이 맞아야 된다. 그걸 맞추겠다. 사실 이런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활동의 재개가 되면 더 좋고 네. 안 돼도 나름대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키워가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나이스 정보통신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밴 사업자죠. 저희가 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카드 긁을 때 그 네. 기계 결제를 처리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업이 좀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은 다시 결제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막연하게 그것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건 이 회사가 온라인 밴과 피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양이 늘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미 오프라인 밴 사업의 비중을 피지와 온라인 사업이 넘어서는 비중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경제활동 재개가 한동안 되지 않는 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의 또 소비는 그만큼 더 고공행진을 할 거기 때문에 성장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온라인 결제 쪽의 성장으로 네.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보나 뭐 PR로 보나 뭐 어떤 경우로 보든 간에 네. 거의 온라인 사업을 시가총액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양빵 나이스. 그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늘 제가 찾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경영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경영을 잘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은 얘기를 이제 또 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망고의 진리? 네. 예, 항상 이런 회사는 뭐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고 정말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더 잘하는데 하는 곳과 그리고 기대보다는 조금 별론데 네. 하는 것들이 좀 1년 동안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네. 드러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더 거치면서 이 회사 정말 경영을 잘하는구나라고 대표적인 회사로는 동국제약과 한솔케미칼을 들고 싶습니다. 네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 아무래도 B2B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는 이제 제약, 헬스케어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이제 반도체 소재인데 기존 사업을 차근차근 잘 지켜가면서 키우고 계속적인 R&D와 사업 개발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붙여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 사람으로 네. 치면 이제 근손실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계속 벌크업해 나가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이면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 거기다가 뭐 심지어는 화장품까지 네네네. 계속 지금 확장을 해 나가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의 분기 단위로 지금 역성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템일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기존의 사업은 이제 과산화수소, 그냥 반도체를 많이 만들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독점적인 소재였는데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전구체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에 쓰이는 또 다른 이제 소재, 혹은 QLED TV에 들어가는 퀀텀 닷이라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이게 또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뭐 특히 작년에 이제 텔레비전 잘 팔리면서 이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최근에 뜨거운 2차 전지와 관련된 음극재 바인더라고, 음극재를 이제 붙인 데 쓰이는 네네. 바인더가 이제 접착제입니다. 굉장히 마진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고 당연히 뭐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분야가 뜰 거니까 갑자기 개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연구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고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납품하게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과실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둘 다 경영을 잘하는, 그다음에 가치주적인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한동안 계속 보여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는 게 정평이 사실 나 있으시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하나 힌트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약간은 좀 탑다운적인,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 좀 묻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는 분야가 몇 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계속 사실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기식, 건강에 관심은 계속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건기식, 그리고 뭐 프로틴, 뭐 이런 분야는 계속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컨텐츠 매니아 아닙니까? 뭐 영상물도 워낙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드라마 수준이 이제는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를 사겠다는 소위 OTT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또 한국에 진출할 때만 드라마를 한국 사람들 보여주려고 소싱을 했었는데 최근 뭐 스위트홈처럼 전 세계인에게 어필하는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곳들이 좀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스튜디오들도 좀 눈여겨서 보고 있고요. 아직 종목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발견하진 못했지만 반려동물 관련, 그러니까 펫 관련된 산업들에서 뭔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키워요. 그 분야에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 연말에 랜선 송년회를 파티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리고 사진을 하나씩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반려동물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자기 얼굴도 아니고. 펫 산업은 클 수밖에 없겠구나. 이번에는 제가 주변에서 주로 듣는 질문들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미국 주식 사야 될지 빠르게 급등했는데 같이 빠지는 거 아니냐. 버핏 선생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는 대표님의 전략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해 변화가